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러시아의 용병이 러시아 군과 완전히 충돌을 한 뒤에, 그러니까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야말로 매국노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기각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매듭이 지어졌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2000년도 이후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최고의 위험한 순간이었고, 그리고 용병을 지휘하는 용병 지휘대장도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결국은 기소 같은 것도 다 내려버리고 이 용병 대장은 벨라루스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용병은 지금 국방부와 계약을 한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하루 정도가 조금 안 됐는데 무척 많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뉴스를 접하시려면 조금 불편하실 것 같고요.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벌벌 떨던 그런 그 생존과 연관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생존했지만 언제까지 이런 그 블라디미르 푸틴의 생존이 이어질지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용병과 정규군 지휘자 라이벌이죠. 그것도 용병의 지휘관도 푸틴 대통령의 예전에 푸틴의 요리사, 푸틴의 셰프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그 대결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 용병들이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하는데, 원래 있었던 그곳에서 한 1000km 정도 모스크바가 떨어졌는데 800km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진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소셜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진격, 그리고 누구는 뭐 전투기도 그야말로 완전히 파괴시켰다, 용병이 정규군의 전투기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전쟁은 이 이전과 24시간 이전과 24시간 이후는 달라집니다. 지금은 일단 숭덩숭덩 꿰매놓기는 했지만, 그곳 현지 시간으로 지금도 미국은 로스앤젤레스는 24일입니다마는 24일 무장 반란군이, 용병이, 바그너라는 그 잘 알려진 용병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반기를 듭니다. 아침에 바로 그 용병 대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푸틴의 과거의 셰프였다가 막 나중엔 캐터링까지 하고,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기소했죠. 2018년도에. 왜 우리가 댓글 부대라고 하잖아요. 댓글 부대 맞습니다. 2016년 미국의 대선 기간 동안에 본인의 그 용병을 이용을 해서 댓글 부대 해서 했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기소된 사람인데, 이 6월 24일 아침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용병을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한다 하면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 그쪽에서 쭉 그 북쪽으로, 약간 동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쫙 올라가서 크렘린에 경종을 울렸죠. 어떤 매체는 모스크바 한 무슨 2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고, 또 다른 매체들은 BBC 같은 경우는 120km, 그거 얼마 안 됩니다. 120km 떨어진 곳까지 가서 결국은 이게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됐는데, 저녁에,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본인들의 사교 집단과도 같은 용병들에게 퇴각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를 피해 바다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런데 중간중간 사진들을 보면은요, 정규군이 아니라 이 용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퇴각하기 시작했고, 크렘린 대변인은 이 용병 대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제 벨라루스 쪽으로 갈 것이다. 그에게 혐의를 씌웠던 그런 모든 혐의는, 그 기소는 모두 기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병 대장이 이번에 반란으로 무엇을 원했는가, 얼만큼을 가져갔는가, 이걸 지금 서방 세계에서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 그로 인해서 푸틴의 힘은 어느 정도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뿐이죠. 지금 미국의 합참의장도 이스라엘을 가기로 하다가 오늘 가지 않고 이 사태를 보고 있었고, G7 정상들도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토요일입니다만, 하나는 분명한 거는 푸틴도 생존했고, 그리고 프리고진도
일단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야, 용병이 이 우크라이나 쪽 그쪽에서 이제 뭐 딱 그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그렇게 몇 시간 안에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게 그렇게 쉽다면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리고 뭔가 딜을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푸틴은 자신이 용병과 정규군 사이에서 완벽하게 그 군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이 도전으로 푸틴의 힘은 더 약해졌고, 이 경우에 푸틴의 힘이 군사적인 어떠한 것이 약해졌다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24일에 일이 시작이 됐는데 23일 하루 전에 프리고진은 굉장히 그 비디오를 많이 찍어서 발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규군이 우리 바그너 용병을 공격했다라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을 뭐 하루 전에 약간 그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라는 최근에 이 용병들이 아주 잘 싸웠던 우크라이나에서 그 바흐무트에서 용병들이 많이 숨졌는데 그게 우크라이나군 앞에 있는 그 군인의 적군에 의해서 숨진 게 아니라 뒤에서 러시아의 정규군이 우리 용병들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원래 한 5만 명 정도 바그너 용병이 있었는데 2만 명 정도가 숨졌다고 하잖아요. 용맹한 용병이다 하면서 거의 이제 이 용병 대장이 러시아의 감옥을 쭉 다니면서 사람들 죄수들 서보라고 하고 no 이렇게 추려서 만들어진 용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니 우리를 정규군이 이런 애국자인 용병을 뒤에서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그렇게 숨지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로스토브라는 지역을 지도에서 보고 계시는 남부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참 지역이죠. 이것을 본부를 정규군의 본부를 장악합니다. 이곳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물류의 허브입니다.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 르안스크 이쪽 지역으로 도네츠크 이쪽으로 뭔가 군수품을 옮기는 물류의 허브인데 그리고는 이 로스토브에서 북진을 해서 모스크바로 가는 겁니다. 모스크바로 가면서 정규군과는 아주 약간의 교전이 있었다고 하고요. 로스토브에서 북진해서 브로네츠 지역으로 가서 그리고는 다시 이쪽에서는 막 그 군용기도 격추시켰다고 하고요. 리페츠스크 여기까지 일단 갔습니다. 이 비디오 같은 것을 보면은 막 대형 군용 트럭 같은 것도 밀어붙이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정규군은 막 굴삭기 같은 것을 동원을 해서 막 땅을 팝니다. 용병들이 오는데 시간을 지체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이 요즘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겁에 질렸겠죠. 연설을 합니다. 용병 그룹 바그너를 비난을 하죠. 러시아 정규군 군대의 칼에 등을 꽂았다. 가혹하게 보복하겠다. 그랬더니 바로 프리고진 용병 대장이 우리 용병들은 애국자다.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싸운 사람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는 이제 모스크바 붉은 광장 전부 닫았고요. 시장의 명령으로 뭐 테러 작전 막 준비 다 했었고요. 크렘린은 푸틴이 이미 모스크바를 떠났다는 그런 그 루머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데이터를 보면은 대통령 비행기가 무선 그 응답 기능을 끄고 막 그 사라졌다. 어두운 그 북쪽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상황을 24시간 안에 일단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악의 길을 택한 자들은 언제나 파멸하고 말다. 스스로 파멸한다. 파괴한다. 자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날씨도 달라지고 해서 반격을 시작했는데 그 반격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해를 하고 있네요. 러시아에서 용병과 정규군 사이에.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령관들은 아주 지금 냉정하고 침착하게 아직은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공격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사령관들 본인들의 포스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혼돈된 것은 사실입니다. 프리고진 용병 대장과 국방장관과의 몇 개월 동안의 그 라이벌 관계는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씩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프리고진은 사교 집단처럼 그 용병들을 활용을 했고, 용병이니까. 그리고 이 용병들을 특히 러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리크루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야지 되겠죠. 본인들이 죄를 저질렀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면을 해주겠다 해서 얼마 전에도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막 그 군인들 훈장을 주는데 용병, 러시아 군인 복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용병 복장을 한 사람에게도 줬다니까요. 강도 혐의로 감옥살이 하던 도중에 용병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헝그리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게 전쟁에서 이겨야지 내가 사면된다 하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과격하고 러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이 좋아합니다.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이 용병 바그너 자체를 프리고진이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본인이 이제 막 등장을 하고 비디오 나오고 하면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라든가 시리아에 막 가서 싸워준다던가요. 바사르 알 아사드 그 독재자 대통령 푸틴과 친하니까 아니면 아프리카에서는 온갖 사업을 또 다 합니다. 러시아 관련 사업을 다이아몬드를 캐고 하는 거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요. 여기서 이 용병들이 딱 막아주고 그러니까 국제인권협회에서 이 용병들은 정말 잔혹한 집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규군보다 아무튼 훨씬 잘 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스터 프리고진 용병 대장은 계속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을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에 6월 24일 이전에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육군 참모총장, 무능해. 게다가 겁쟁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라이벌이다 해서 탄화를 안 줘. 공을 본인들이 세우려고. 무기를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 프리고진이 한 가지 특징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직접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늘 뭘 느끼냐면요. 한국 언론 매체 가운데 제가 아주 얄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어떤 정권이 됐던 보수건 진보건 어떤 정권이 됐건 그 정권을 엄청 비난해요. 그래서 인기를 끌죠. 그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뭐 기사 글을 쓰는 사람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절대 권력은 비난하지 않는다니까요. 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는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겁해서 싫거든요. 그건 인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떠한 본인의 소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팍스의 오피니언 리더들처럼. 그런데 이 프리고진도 절대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어떤 딜을 해서 벨라루스로 피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푸틴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아무튼 또 하나가 또 이 그 프리고진이 러시아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게 뭐냐면 6월 24일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하루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푸틴의 러시아에서는 전쟁 이런 말만 해도 감옥에 갑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냐. 특수작전이지. 되지도 않는 말. 나치 그 치하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러 간 특수작전이야 하는데 유일하게 이 프리고진은 러시아 군대를 비판하고 하는 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허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6월 23일에 반란을 일으키기 하루 전에 비디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이 전쟁 이전에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리더들, 특히 군 리더들의 부패, 허영심으로 시작된 전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주장과는 달리 아주 잘 싸우고 용맹하다.
클렘린이 주장하는 것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훨씬 많이 숨졌다. 이게 용맹군 대장이 한 얘기라니까요. 그리고는 더 암울한 것이 바로 우리 용병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몇만 명이 숨진 게 아니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정규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숨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물리쳐야지 된다. 이걸 개혁을 해야지 된다. 러시아 국방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6월 24일 다음 날 반란을 한 거죠. 이를테면 이거는 그래서 정의의 행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푸틴에 대한 쿠데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프리고즈인은 벨라루스로 가는 것이고 한 5천 명 정도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막 진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전투사들 빼고 2만 5천 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방부와 계약을 하고 뭐 정규군에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떻게 이제 편입이 될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용병의 그 대장이 러시아군의 그 리더십은 아주 이 같은 부정부패 같은 것을 스탑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럴 말들도 했습니다. 자동차에 타 있는 모습을 봤는데 벨라루스로 가는 것 아무도 저항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부사령관이 딱 이제 그 무기에 살상 무기 같은 것을 놓고 용병 그 바그너에게 얘기를 합니다. 스탑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적은 정치 상황이 악화되기를 기다린다 하면서 이제 그 군과 이 안보국이 여러 가지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푸틴이 등장을 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군과 무슨 뭐 내가 사령관들과 접촉을 했다. 그들이 국민을 배신을 했다. 개인적인 야망과 야심과 이익 때문에 이런 얘기를 결국은 다 했지만 풀어줬잖아요. 용병 대장을 벨라루스로 가도록. 푸틴에게는 지금 푸틴이 군사 반란의 역사가 있는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그런 혁명이 있는 역사가. 그런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악령 이런 것이 있잖아요. 러시아에는. 그리고 러시아가 1차 대전에서 철군한 뒤 몇 년 동안 내전으로 무척 힘들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금은 다 합의가 됐지만 저 매국노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프리고진이 답변이 대통령 실수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어요. 우리가 매국노라뇨. 우리는 애국자다. 러시아를 위해서 싸웠고 러시아 부패와 기만과 관료 엘리트의 악행이 더 이상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서구가 이 내용을 계속 이제 이 상황을 모니터를 했죠. 아마 어느 국가는 핵이 안전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국방부가 그 핵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체첸에는 또 막 그 푸틴에게 충성하는 전사들이 있잖아요. 그 전사들이 또 막 내려오고 그 러시아 쪽으로 내려오고 또 이제 이 위험한 이 상황 용병들이 오고 하는 이 상황에 있는 바로 그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열차역으로 막 몰려서 떠나고 이게 우크라이나에서의 일이 아니고 러시아 내부의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모스크바 밖에는 다 군대가 아주 막 최강도의 안보를 유지하면서 체크포인트 막 모래주머니 쌓고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이제 용병 대장과 푸틴과 딜을 한 거죠. 알렉산더 루카센코는 푸틴이 권력을 잃으면 이 사람도 권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재를 해서 바그너가 더 이상의 모스크바까지 한 뭐 120km 내지 200km 남겨두고는 진격하지 않고 이 뭐 바그너가 좋은 옵션을 가졌다. 어떤 옵션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단 끝났습니다. 이게요. 프리고즈인이라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그 푸틴이 전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는 얘기를 아주 계속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언론에 노출될 수 있을 때 쭉 하면서 동시에 러시아 군은 개혁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너무 약해졌다는 거죠. 흔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24시간 반란의 흔적이라는 것. 그리고 바그너 부대가 설령 러시아 정규 부대에 뭐 계약을 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신뢰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용병과 정규군 사이에? 그렇다고 푸틴이 이 3만 명이나 되는 헝그리 정신에 가득한 용맹한 용병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버릴 수도 없고 편입을 시키자니 또다시 그 안에서도 알력이 일어날 테고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일입니다. Maybe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는 잘했는데 용병과 정규군 사이에 알력이니까 국방장관을 날려보낼 수도 있겠죠.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이미 그 국방장관도 10년 이상 국방장관을 했기 때문에 프리고즈인이라는 용병 대장은 클렘린의 권위에 구멍을 뻥 뚫었고 불과 1개 여단에 불과한 작은 그런 한 3만 명 되는 군대를 가지고 3만 명이 다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모스크바 쪽으로. 그야말로 1941년 히틀러 위협 이후에 러시아가 모스크바의 최대 위협이 이번에 24시간이었습니다.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서방 세계가 지쳐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러시아가 지쳐가고 있네요. 정권이 부패되고 분열이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는 것을 푸틴이 봤습니다. 푸틴 이 전쟁의 근거에도 구멍을 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공하기 이전에 위협이 아니었다. 이건 군의 부패와 허영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8년 동안 돈바스 지역을 계속 무슨 지역을 폭발했다 폭격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이용병 대장이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에 워낙에 러시아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우크라이나인보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말하자면 차별하고 핍박했다 하는 건데 이 용병 대장은 그게 아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다 러시아 군대의 부패 썩은 거기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나토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야. 러시아 군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그게 좋기 때문에 베네핏을 갖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야. 이게 비디오로 다 말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버렸잖아요. 이 바그너 그룹은요, 2014년이 크림반도를 확 그 병합해서 러시아가 먹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의 외교 정책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봇이라고 하는 댓글 부대로 너무너무 이 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허위 정보를 2016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이나 누구를 확실하게 기소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했다니까는요. 아무튼 5만 명 가운데서 처음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때, 지금은 2만 명이 숨졌다고 하지만 4만 명이 죄수였답니다. 4만 명이 죄수였다고 하고, 한때 푸틴의 요리사였던 사람, 1990년, 그러니까 2000년도에 확실한 권력을 잡기 전에 그때는 떠오르는 정치 스타였죠.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바로 이 용병 대장이 식당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푸틴의 요리사가 됐고 캐더링 같은 것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뿐만이 아니라 금, 우라늄 같은 것을 켜내는데 다 용병을 만들어서 러시아가 천연자원 개발한다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피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운송로를 안전하게 막 확보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24시간 동안 이렇게 돼서 용병대장은 벨라루스로 가고, 다른 용병대원들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버릴 수 없게 된 푸틴이 이 상황에서 누가 하루 사이에 그렇게 약해진 러시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는가. 이게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의 문제고요. 푸틴은 앞으로도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번 용병의 반란으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지금 그런 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굉장히 이런 일을 처음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일상생활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측근으로부터 예브게니 프리고진, 최측근. 지금까지 본인을 너무 많이 도왔죠. 너무 많이 도왔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일단은 아무튼 푸틴도 살고 프리고진도 살고 살기는 살았다 하는 것까지 전해드리고요. 내일 일요일이지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도 있고 하니까 또 레이티스트 속보는 그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러시아에서의 용병의 24시간 조금 안 되는 반란 전해드렸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